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2월 7일 황교안 대표 드디어 종로 출마 전격 선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7일 남은 선거 지형이 완전하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자유한국당 공관위원들, 또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새 보수당 의원들도 굉장히 결정하기가 편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나 출정하겠어 라고 결심한 것만 갖고는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병력을 배치하고 장군들을 배치하고 구도를 갖다가 잡아야 되겠죠. 이 선거에 있어서 승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을 곳은 반드시 먹고, 우리가 먹기 어려운 곳,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곳, 불가능한 곳에서는 우리의 어떤 병사, 우리 병력을 갖다가 적절하게 투입해서 적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병법에서는 이걸 양동작전, 기만전술, 또 영어로는 feint operation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그 기만작전, 양동작전, 페인트 오퍼레이션 하나로는 지난해던가요? 영화로도 한번 나왔죠.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저도 재작년에 해파람길을 걸으면서 영덕, 포항 바로 위에 있습니다. 포항과 영덕, 포항을 지나서 영덕 바로 들어가면은 그 장사리 해변이 있고, 장사리 해변에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원수 및 그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 돌입하여 적의 허리를 끊으려 할 때, 당시 낙동강 전선에 있던 병력들을 갖다 붙잡아 놓기 위해서 바로 포항 우회 영덕의 장사 해변에서 770명의 학도병들이 양동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장사 상륙작전이죠. 그로 말미암아 북한군 2개 내지 3개 사단이 실제 이쪽 동해에서 상륙작전이 있는 줄 알고 발목이 묶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월하게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했고, 바로 낙동강을 지키고 있던 유엔군 및 또 한국 국군이 밀고 올라가서 적을 괴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오후 3시에 종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 하고 사자후를 토할 때, 비슷한 시간에 김무성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김무성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기로 이미 애진하게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광주던, 전라도 광주죠. 광주던, 여수던 어디든지 출마하겠다. 즉 험지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란을 맞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겠다.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역시 무대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진짜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대들었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주워박으면 쏙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유명한 말이 붙었죠. 48시간이라고.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조금 흔한 얘기로 기어오르려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쾅 한 방 주워박으면 48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꼬리를 말았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한테는 괜히 듣기 싫은 이야기겠습니다만 48시간, 72시간이라는 별명이 붙을 지경이었고, 그런 어떤 은원관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김무성 당시 대표와 또 유승민 의원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소추한 거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우파 내부에서는 김무성, 유승민 그 두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진짜 몸소리를 치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아니,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김영광 실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4.15 총선은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인 문재인 정권,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20년, 50년, 100년 장기 집권 독재 정권으로 가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마지막 보루가 4.15 총선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김무성 대표 불출마하는 것보다는 김무성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광주에 가서 문재인 정권의 교활함,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 문재인 정권의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서 규탄해 준다면, 물론 김무성 의원은 광주나 여수 또 어디가 됐던 간에 호남 어느 지역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겠죠. 저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본인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소추에 앞장섰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김무성 당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그 바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만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아마 큰 과오일 겁니다. 그런 역사에 대한 과오를 씻는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 출마하여 자기 한몸 불살하겠다는 부분,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1980년 중반에 당시 김영삼 야당 전 총재죠. 민추연 만들고 했을 때 금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김영삼 YS를 도와가면서 민주화 운동의 실질적 숨은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2004년이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했고, 거기에 탄핵 역풍이 불었고, 당시 한나라당이 완전히 100석, 80석, 50석 미만으로 전멸할 위기에 빠졌을 때 박근혜 대표 등장해서 천막당사 지고 가까스로 그야말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선거를 갖다 처음에 박근혜 대표를 도왔던, 등장하게 만들었던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당시 총선을 갖다 함께 이끌었던 사람은 지금 공관위원장하는 김형호 의원입니다. 총선에서 어쨌든 그 당시 120 몇 석에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한 박근혜 대표, 새로 자기 진용을 다시 박근혜식 진용을 꾸릴 때 사무총장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그때 당대표 비서실장은 유승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전여옥이었죠. 어찌되었던 간에 김무성, 유승민, 전여옥 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야말로 굉장히 씁쓸한, 어떻게 보면 서로 질타하고 서로 배신의 칼을 꼽는 참 씁쓸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토록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틀 아래서 세계에 가장 번영된 나라를 만들었던 그 우리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칫하면 베네수엘라나 저쪽 어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전락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불그스레한 사회주의적 이념에 물든 문재인 대통령과 386 운동권 그 세력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가 나누어주는 그런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후진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람들. 왜? 나라가 후져야 정권은 영속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중남미에서 지금 많은 후진국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국민은 흔한 얘기로 거지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정부에게 보조금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자기를 죽이지만 않으면 웬만큼 독재하고 웬만큼 폭정하고 웬만큼 부정부패하고 자기들끼리 해먹어도 더 이상 항변을 못합니다. 마치 조선 후반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00년 동안 그야말로 민중을 수탈하고 백성을 수탈해도 그래도 어디서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싱기싱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려는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목을 끊기 위해서는, 맥을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당선 가능한 곳은 강력한 선수를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좀 비슷한 경우도 우리가 강력한 선수를 내보내되, 정말 보면 우리 바둑대 사석이라고 있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돌을 버림으로써 다른 데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버리는 돌을 사석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스스로 흔쾌히 사석이 되겠다면 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광주에 가서 나는 좋다. 내가 이러저러저러한 일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었던 역사에 대한 과오를 여기 내가 죽음으로써 그 과오를 갖다가 씻고 갚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했던 불출마 선언을 거두어드리고, 당에서 전략공천으로 너 광주 가라, 너 여수 가라, 아니면 서울에도 광주와 버금가는 곳이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제가 살고 있는 강북 삼성이라고 하죠. 동북 삼성이라고도 합니다.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거기는 만년이에요. 평민당 계열들이. 딱 한 번 2008년에 MB 바람이 불었을 때를 빼고는 만년 평민당 계열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근태 의원, 물론 김근태 의원이 호남은 아닙니다만은 평민당 계열이죠. 김근태 의원 부인 인재근 씨가 지금 재선제하고 있는데 저는 8년 동안 그 양반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예전 2008년에 신지호 씨가 딱 한 번 4년 국회의원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는 줄창, 그 이전에는 김근태, 그 이후에는 인재근, 무슨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김근태 씨 그 부부의 무슨 세습 지역입니까? 그런 지역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그것이 호남이 되었던, 아니면 수도권의 사실상 호남이 되었던, 저는 김무성 대표 나가서 전사해 주기를 갖다가 정말 전사해 주길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660년, AD 660년에 당시 김유신의 신라군과 백제, 계백의 5천 결사가 맞붙었을 때 화랑 관창이, 화랑 반굴이 살 줄 알고 백제군 진영에 혼자 단기 필마로 창 휘두르면서 들어갔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겁니다. 오히려 반굴과 관창이 연거푸 그렇게 죽음으로써 신라군은 대승을 거두게 되고, 백제 계백의 5천 결사는 황산벌에서 5천명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황교안 대표의 그야말로 자기를 버리는 요 좌파 언론, 좌파 매체에서는 이러더군요. 황교안 이번에 종로에서 이기면 기세를 타겠으나 지면 어쩌고 저쩌고 첩첩산중. 아닙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는 어제 종로를 정권심판 1번지로 규정하고 출마하는 순간 이미 이긴 겁니다. 어떤 경우든. 또 김무성 대표,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의원, 박근혜 대통령 소추하고 박근혜 정부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좌파 정부 들어서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역사적 죄가를 갖다가 지었습니다마는, 그 본인의 죄가를 갖다 속죄하는 의미로서 어느 지역이든 호남 지역에 뛰어들어서 문재인 정권 타도,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 문재인 정권의 반역사성을 외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다면은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역사에서 그나마 지었던 많은 과오에 대해서 나름대로 속죄하고 국민들도 그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